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5월 2일, 5월의 첫 월요일 주목할 뉴스 많죠? 네, 이실 오수석. 네, 대통령실의 주요 인선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장제원 실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3실 체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서실, 안보실, 정책실 이렇게 있었는데 이 중에 정책실을 없애고 2실로 진영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8수석이라고 해서 원래 수석비서관이 8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민정, 인사, 일자리, 경제, 사회, 정무, 홍보, 시민사회 수석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중에 민정, 인사, 일자리 수석 자리를 날리고 그러니까 TO 자체를 없애버리고 네. 나머지 5자리만 남겼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3실 8수석 체제를 2실 5수석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담당할 사람들 7명이랑 안보실 1, 2차장, 경호처장, 대변인 인선을 어제 단행을 했고요. 네. 근데 멤버는 다 이제 기존에 언론에서 거론됐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깜짝 인사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뭐 슬림화, 대통령실을 축소 개편하는 방향으로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조직 규모를 축소한 게 실제 대선 공약이었던 권한 축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래 공약이 구체적으로는 수석비서관이란 자리를 아예 폐지하고 또 대통령실 인원도 30% 감축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이번 발표에서 그 정도까지 이루어졌다고 좀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공약 후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2실 5수석 주목해볼 포인트는 뭘까요? 일단 어느 정도 예정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일자리 수석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만든 거였고 인사수석도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뭐 이랬던 거였고 예. 민정수석은 아예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대략 이거는 이제 예정이 됐는데 특징을 보자면은 일단은 뭐 경향신문 제목인데 쓴 또 쓴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쓴 사람 또 썼다 또 썼다. 예. 그래서 지금 11명을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서 인수위에 들어간 사람이 8명입니다. 뭐 이게 바깥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다른 정부 같은 경우는 꽤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인수위 사람이 그대로 옮겨갔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인력 풀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인수위에서 있었던 인사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예를 들면 전원 50대 60대 네. 그리고 여성은 1명이고 호남은 없고 뭐 서울 출신이 많고 뭐 이런 또 이제 특징들이 그대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뭐 국민 통합에도 역행하고 다양성도 부족하고 뭐 잘못된 정책을 되살리겠다는 편파 편중 시대착오 비서실이다 이렇게 뭐 논평도 내기도 했습니다. 뭐 근데 보수 언론에서는 뭐 이렇게도 했어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실 실무 전문가 배치 2여명 문재인 청와대와 차별 뭐 이렇게 해서 실무진들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기도 해서 좀 평가는 엇갈리고 있고요. 예. 또 특징이 이제 민정수석실 폐지죠.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민정수석실이 원래 했던 게 하나는 공직기강, 네. 하나는 인사검증, 그렇죠. 하나는 이제 검찰 뭐 통제라까지 아니라 검찰과의 대화 라인 뭐 이런 것이 이제 3가지가 있었는데 공직기강은 그냥 공직기강 비서관이 원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대로 남겨서 이제 비서관이 한다라는 거고 네. 인사검증은 이제 뭐 법무부 검찰 쪽에 넘기겠다라는 거고 법률 비서관을 새로 만들었어요. 대통령 법률 자문을 한다라는 건데 지금 이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이제 좌천됐다라고 알려진 주진우 변호사 옛날 검사였죠. 이분이 지금 뭐 법률 비서관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했던 수사하다가 지금은 변호사. 뭐 좌천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만약에 주진우 변호사가 법률비서관을 하면은 사실상의 민정수석 아니냐. 그래서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주진우 뭐 이런 그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주장을 요청을 했던 과학수석 이번에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과학교육 수석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예, 과학수석이 지난달 24일에 안철수 위원장이 윤 당선인에게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필요하다. 근데 어저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안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제안했는지 모르겠고 그런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필요하면 나중에 만들 수는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는데 어쨌든 안철수 패싱이 계속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대표도 30일 날 페이스북에다가 그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 안철수 위원장이 반대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방어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방역에 나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안철수 위원장하고 또 반대되는 목소리. 그래서 안철수 견제가 좀 많이 지금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철수 위원장. 근데 또 뭐 요 얘기는 오늘 2부에서 좀 하겠습니다마는 김은혜 의원의 지역구 분당갑에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할 가능성이 주말 사이에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일단 본인은 일단 선을 그었거든요. 선 그건데 그게 아니다 얘기는 아니고 아직 생각할 여유가 없다 뭐 이 정도였잖아요. 현재로선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얘기를 했으니까 아직 여지가 좀 남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인수위 측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출마를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도 들리던데 뭐 그 이야기는 2부에 더 해보기로 하고 김준일 기자는 이번 인선에서 어떤 부분 주목합니까? 김광일 기자고요. 아 김광일 네. 기자. 예. 제2부속실 폐지가 어제 확정 발표가 됐거든요. 예. 이게 제2부속실이라고 하면 영부인 이제 대통령의 배우자의 어떤 일정이나 메시지, 뭐 동선 같은 것들을 총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졌다가 50년 만에 이제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기존 영부인이랑 좀 다른 방식으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이제 인수위가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고민은 어떻게 하면 좀 김건희 여사의 주목도를 줄일지. 의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조만간 공개 행보가 한번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취임식 전에 이제 한번 모습을 나타내서 김을 좀 빼려는 주목도를 낮추려는 차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주목도가 너무 높아서 문제인 거예요. 지금 당장 만약에 그 취임식에 제일 먼저 나오게 되면 당선인보다도 더 많이 주목을 받을 수 있기 아하. 때문에 그 전에 한번 이제 등장을 시키는 차원으로 고민이 되고 있고 예. 구체적인 시점은 5월 8일 석가탄신일에 좀 나오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인수위 내부에서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유기견 관련 행사에 한번 공식적으로 참여를 했더라고요 지난주에. 예, 뭐 공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비공식인데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면 어디든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제 언론에 미리 알리고 나오는 행사로는 이제 5월 8일 정도가 석가탄신일 정도가 예. 되지 않겠는가. 그래요. 두 번째 뉴스로 갑니다. 후폭풍의 폭풍 전야. 국회죠, 국회. 예, 이른바 검수 완박 혹은 검수 덜박 법안을 이제 처리하고 있는데요. 후폭풍이 일고 있는데 동시에 더 큰 폭풍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당은 관련법 2건을 개정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3차례 연다는 방침이잖아요. 네. 그중에 2차례가 지난주 수요일이랑 토요일에 있었고 이때 이제 고성이 오가고 뭐 욕설 난무하고 뭐 이제 아주 난리통이었는데 여야는 지금도 이걸로 서로를 탓하면서 뭐 진상조사해라, 징계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의 자체는 그 자체고 예. 그거 외에 그날 벌어졌던 상황에 대한 또 갑론을박이 있는 거군요. 그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검찰청법을 의결했던 토요일 같은 경우에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자 시위, 그러니까 본회의 시작 직전에 아예 국회의장실 앞에 자리 깔고 앉아갖고 시위를 했거든요. 박병석 의장 못 나가게. 예. 그런데 이제 의장도 이제 그걸 뚫고 나가서 본회의를 이제 주최를 해야겠죠. 국회 직원들 동원해갖고 이걸 뚫고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좀 밟혀갖고 좀 다쳤어요. 네. 그래서 다들 좀 감정이 격앙됐고요. 이제 본회의에서도 그 어떤 상황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진행 발언하러 나와갖고 박병석 의장님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여성들을 구둣발로 걷어찼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항의를 할 수는 있는데 앙증맞은 몸 이런 단어들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뭐 앙증맞은 몸 또 뭐 당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던 걸 문제 삼아 갖고 이거 명예훼손이다. 그리고 신체 비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배현진 의원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내일 오전에 두 번째 법안 표결을 앞두고 있죠. 형사소송법 표결이 내일 오전에 있을 예정입니다. 예, 예. 김준일 대표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법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그 내용은 그러니까 경과는 김광현 기자가 얘기를 했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6대 범죄 중에서 2대 범죄,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만 이제 검찰에 남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을 원래 이제 만든다라는 게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물 건너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결국 지금 본회의에 올라간 그 안에는 중수청이란 말 자체가 빠진 거죠. 빠져 있어요. 예. 그 부칙으로도 안 들어가 있어서 예. 이거와 관련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여당, 그러니까 국회가 만든다라는 건데 일단은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고 만약에 중수청을 만들어도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가능성은 부패와 경제는 그냥 검찰이 계속 앞으로도 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들 중수청 안 만들어지면은 이제 그 다음에 대한 거는 법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없어요. 예, 없으니까 그냥 부패 경제는 계속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거고 검찰에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 해당 검사가 기소를 못 하게 돼 있어서 다른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하게 되는 이게 이제 법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요게 좀 논란인데 지금 이의 신청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의 신청권인데 지금은 고소인 등의 범위에서 고발인은 아예 빼기로 했거든요. 잠깐만요. 조금 예. 더 배경 설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경찰이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사건 이거 사건 안 돼 하고 송치를 안 해버리면 예.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의 신청합니다. 이거를 제3자도 할 수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제3자가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린 거죠. 없앴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고소인 등에서 이거 고발인은 빼기로 했어요. 지금 그래서 누구만 할 수 있냐면은 고소인 네. 그리고 피해자 그리고 법정 대리 그러니까 변호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인의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하면은 경찰이 불송치한 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고 다시 검찰이 받아서 경찰이 보완 수사를 하세요, 재수사를 하세요라고 요청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자, 그 뭐냐면은 부분이 걱정되는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은 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발이 들어가서 수사를 했는데 이거가 이게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시민사회단체에서 고발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의 신청을 합니다. 또 그러면은 이거를 검찰이 들고 와가지고 다시 이제 이를테면 사건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겠다라는 거예요. 민주당 얘기는. 자, 취지는 그건데 취지는 그건데 그걸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국민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약자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외부에서 조력을 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그럼 이의 신청 대신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혀버리는 또 문제점이 있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할 수는 있는데 이를테면 법정 대리인은 그러면 꼭 이제 한마디 변호사를 꼭 선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어려워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해당 형사소송법에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일성, 단일성에 대해서 너무 좁게 이제 봐서 그거 부분은 조금 넓게 검찰이 이제 할 수 있게 그 부분은 조금 넓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넓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구멍이 굉장히 많은 채 입법이 되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 김가일 기자, 예. 오늘 이런 국회 상황 속에서 인사청문회도 열리죠. 네, 오늘 이제 한덕수, 원희룡, 추경호, 박진 장관, 총리 후보자 등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여기도 상당히 주목해 볼 법하고 정의당도 좀 후폭풍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후폭풍 조짐이 좀 보이는데, 원래 그 전에 정의당 의원단이 좀 입장이 갈려 있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었거든요. 일부는 이게 민주당의 어떤 검수완박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어떤 민주당의 그때 의사 처리 방식이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서 좀 의견이 갈려 있었는데 네. 토요일 날 검찰청법 표결할 때 6명이 전원이 찬성 표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민주당 이중대 아니냐, 돌고 돌아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정의당 안팎에서 나왔거든요. 진중권 작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의당원이잖아요. 예. 진중권 작가도 그러려면 차라리 합당해라 이 정도로 쓴 소리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좀 기류가 바뀐 건지 주말에 취재를 해봤는데 여러 이유가 좀 있었겠지만 제가 들은 건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계속해서 좀 하소연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기초의원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분할 투표라고 해서 이를테면 이제 지방선거에서 어떤 거는 민주당 찍고 어떤 표는 정의당 찍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표라도 좀 얻으려면 민주당 지지자들과 너무 멀리 가면 좀 이 사람들이 힘들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그래서 만약에 정의당이 반대 입장을 너무 세게 말하면 우리가 불리해진다라는 하소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의원들의 반영된 표결에 거 아니냐?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자, 예, 오늘 뭐 국회 지켜보겠습니다. 한 개만 짧게 갈까요? 구속된 형제. 우리은행 횡령 사건,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수사? 그러니까 횡령 혐의 받는 직원 A 씨가 그제 구속이 됐고요. 예. 어제는 동생 B 씨도 같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게 경찰이 형 계좌 내역을 확인하다가 횡령금 일부가 동생 그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동생도 체포했고 결국 형제 구속으로 지금 이어졌습니다. 예.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 A 씨가 우리은행 본점에서 10년 가까이 일했던 차장급 직원이잖아요. 그렇죠. 2012년, 15년, 18년 이렇게 세 차례 은행 계좌에서 돈을 몰래 빼돌린 그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우리은행 내부 감사로 지금까지 파악된 액수만 모두 614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간도 커요. 예, 은- 형제가 같이 한 거군요. 그러니까 공범이군요. 그런 걸로 지금 경찰이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금융권이 이렇게까지 관리가 안 될 수 있나 참 기탄스러운 예,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